안녕하십니까. 여신지도사 이현철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대출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편입니다. 1번 개인사업자 대출부터 볼까요?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기업 여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규대출은 증대, 제약정, 대환, 채무수를 포함한 개념인데 기한 연기나 금리, 만기일만 변경되는 제약정은 신규에서 제외됩니다. 네.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개인 사업자의 업종과 관계없이 자금의 용도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RTI는 임대업 용도 대출의 경우 차주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연간 이자 소득 대비 임대소득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향후 금리 상승 시에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가상금리, 일종의 가상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대비 대출 비율, 즉 LTI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소득 대비 전금융권 대출 총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때 전금융권 대출은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을 합산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1억 초과 개인 사업자 대출은 LTI를 산출해서 반드시 그 대출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RTI 개념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의 주부업종과 관계없이 자금의 용도가 임대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모두 RTI를 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 금액이 건당 1억 원 이하의 대출이거나 상속, 채권 보존을 위한 부득이한 채무인수거나 중도금 대출, 정책자금 대출, 협약 대출이나 보존서담보대출, 그리고 예금담보대출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여신이 상기에 열거되어 있는 생략 대상이 아니라 하면 RTI는 일단 해당 물건에 대한 연간 임대소득 대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과 해당 임대 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의 비율을 구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존 대출이 RTI 산출 생략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규 대출을 위한 RTI 산출 시에는 기존 대출의 연간이자 비용을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RTI 계산 방법을 항목별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임대소득 산정 방법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은 월세의 12개월을 곱하고 그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평균 예금금리를 곱한 금액을 더해서 연간 임대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소득을 산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자가 사용을 제외하고 해당 물건이 공실이라고 하면 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로 확인된 자료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임대료 혹은 2개 이상의 중개업소에서 확인된 금액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상기 방법으로 추정된 임대소득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정 임대소득의 70%만 반영하셔야 합니다. 여신 정결권은 그리고 한 단계 상향한 정결권을 적용하셔야 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신의 정석이 발간되고 나서 여러 차례 개정이 지금 진행이 된 상태라 상기에 설명드린 내용들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의 추가 설명이니까 메모하셨다가 반드시 실무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 비용 산정 방법입니다. 이자 비용은 본권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과 해당 임대 물건 기준의 기존 대출 연간 이자 비용을 합산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때 연간 이자 비용은 산출 시점 적용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서 산출하셔야 하는데 스트레스 금리가 만약에 1% 미만인 경우에는 1%를 스트레스 금리로 가산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대출이 3년 이상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의 여신이 물건별로 구분되어서 취급되지 않고 동일 사업자 번호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한 단위로 해서 임대업 영위를 하고 대출이 취급된 경우를 하면 동일 사업자 번호로 취급한 모든 대출의 이자 비용을 합산하셔야 합니다.
예. 산출된 RTI가 주택임대업 대출은 1.25배 이상이셔야 하고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1.5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어야만 대출 취급이 가능하십니다. 최근 개정 이후에 해당 비율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비율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주거용은 1배, 비주택은 1.2배를 최소 배율로 정하고 그 최소 비율을 넘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부 승인을 득하여 대출 취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RTI 산정 시의 주요 오류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을 미반영한 케이스인데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임대 물건에 대해서 여러 건의 대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본건 이외의 대출을 연간 이자 비용을 미반영했다라는 사례는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설대를 임대업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시설대를 9억과 1억 원으로 분리 지급했습니다. 근데 9억짜리 계좌는 당연 RTI 산출 대상이 될 거고 1억짜리는 이제 금액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라서 RTI 산출 생략은 가능하다라고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9억 원의 대출의 RTI 산정 시에는 1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을 합산을 해서 우리가 RTI 배율을 구해야 되는데 그 이제 1억 원을 생략 가능하다 하여 이자 비용까지도 합산하지 않고 생략하는 경우는 잘못된 주된 오류 사례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대출을 RTI 적용할 때 이자 비용에서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생략하고 본권 추가로 나가는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을 가산해서 RTI를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기존 대출이 이제 기존의 RTI 적용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본권 대출을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합산해서 연간 이자 비용을 계산하셔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된 오류사항이 이제 기존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는 기존 대출에 대한 표면 금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거기에다가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서 연간 이자 비용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규로 나가는 본권 대출 또한 예정되어 있는 대출 금리에다가 가산금리,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계산해 줘야 되고 기존 대출 또한 반드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서 연간 이자 비용을 산정하셔야 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의 RTI를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주택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죠. 그래서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출을 지급할 때 RTI 계산의 기준은 비주택 임대사업자의 RTI, 즉 1.5배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상기에 언급된 주요 오류 사례들은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실무에 적용하실 때 오류가 없게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 일부 분할 상환 제도입니다. 네. 개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중에 그 시설대 대출을 신규로 지급할 때 담보이율가 초과 부분은 매년 10분의 1 이상 분할 상환 조건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본권 물건 이외에 다른 담보 물건을 추가로 담보 취득할 수 있다 하면 그 추가로 담보 취득되는 물건의 담보 유효가를 기존 신규로 본권 대출을 통해서 신규로 매입하는 담보의 유효가와 합산해서 유효가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추가 담보 취득이 가능하다 하면 추가 취득되는 담보의 유효가를 합산해서 유효가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분할 상환 조건은 거치 기간 없이 최장 10년 이내로 기간을 약정하시고 담보 유효가를 초과하는 대출 금액을 분리해서 지급하시게 됩니다. 분할 주기는 1년 이내에 자유롭게 정하시되 분할상환금 대안자금은 절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네. 분할상환제도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억 이하의 시설대, 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임대건물 건축 목적의 토지자금 대출, 만약 토지만 임대할 목적의 시설대라면 분할상환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건축 중인 임대부동산의 준공 전까지의 대출, 건축 중 건물이 준공 및 담보 제공 즉시 제도 대상이 되니 또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운영기준 적용 대상은 앞서 서두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은 신규에 준하는 모든 대출에는 반드시 RTI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신규 등으로 취급되는 부동산 임대대출에 반드시 RTI를 계산해서 적용하셔야 되고, 일부 분할상환제도는 부동산 임대를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의 신규 대 시설자금 대출에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소득 대비 대출 비율 LTI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 등의 개인 사업자 대출에 적용합니다. 여기서 신규 의미는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증대, 갱신, 대환, 채무 인수 등도 포함이 되는데 단순히 기한 연장이나 금리 만기 등만 조건만 변경되는 갱신이나 대환 등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또는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보유한 차주 대상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RTI 산출은이라는 퀘스천 마크에 상세 답변을 달아놓은 내용입니다. 예, 사업장별로 이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관련 대출이 나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자에 연결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대출을 합산해서 예,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공동사업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뭐 흔히 일어나진 않지만 반드시 유의될 부분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있는 임대소득을 전부 다 예, 그 해당 1인에게 1인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 그대로 이제 1인의 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RTI를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 상세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내용이라 표에 대한 추가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편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여신종류별 취급 기준의 할인 어원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